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코인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하니 다른 이슈에 눈을 돌려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수도까지 밀리게 되면서 거의 끝나가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죠. 전쟁 하루 만에 함락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미국도 나토도 파병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어떤 다른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웬만큼 난리 나도 투자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듯.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주식이나 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분간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내렸던 거 다시 다 올렸죠, 그죠? 전면 점령은 보급이나 규모 면에서 일단 불가능일 확률이 99%다. 그걸 알고 초고속 수도 진격, 속전속결 전략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칠러 정권을 세우는 것도 어려움. 다음 선거로 바로 롤백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꾸준히 공급받아도 완벽하게 내전 정리는 조약을 맺기 전까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독립국 승인한 두 곳은 이제 러시아의 무기를 공급받아 열심히 소비하면서 내전의 장기화만 유도하면 될 듯. 내전 도중 심심치 않게 가스관이 터지는 꼴을 보게 되면서 유가와 가스 가격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계속 머무를 듯. 이 상황은 미국과 러시아가 내심 기뻐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규모를 보면 전면 점령도 아니고 보급 면에서도 많이 적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막 수복시켜서 깃발을 꽂기 위해 쳐들어간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초고속으로 그냥 수도로 바로 가버렸죠. 하루 만에 수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체르노빌 있죠. 원전까지 점령을 해서 유럽 주변 국가에 공포를 심어줬어요. 야, 수 틀리면 이거 열어버린다 라고 하면서 주변에 엄청난 여론을 만들었죠. 칠러 정권을 세우기도 어렵다. 왜냐? 바로 투표를 해서 다음번 선거 때 반대쪽 사람이 우리는 러시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면서 동의를 얻어서 친러가 아니라 반러인 성향의 사람이 당선돼 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계속 받아도 휴전 아니면 우리가 이제 잘못했다, 나토 가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완벽하게 조약이나 뭐 협정을 맺기 전까지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독립국 승인한 두 곳, 그러니까 친러이면서 우크라이나 반군들이 있던 지역은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러시아가 그걸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는 인정을 해주면서 러시아가 무기를 공급해주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쪽과 내전을 하면서 전쟁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전 도중에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가스관을 터뜨리면서 유가랑 가스 가격을 올려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러시아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 금융 제재를 한다라고 해도 이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러시아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푸틴은 절대 손해보는 건 안 한다라는 분석들이 많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내전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가스관의 문제를 만들고 가스와 유가가 높은 가격을 유지하게끔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당연히 가스, 유가 높아지면 미국도 당연히 산유국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대만 이슈는 이것도 중요하죠. 위험한 일만 일어나고 실제로 심각한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래 표는 다 따로 확대해서 설명하니 넘어가도 된다. 바로 직전에 올려드린 영상은 중국이 이 빈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번 더 심각하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고, 하지만 지금 국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한 액션과 달리 대만은 다르게 볼 것이다 라는 건데,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반도체 전략 중국 경제통상팀 자료를 첨부했다. 일단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이번 코로나로 더욱 반도체 공급이 개박살나기 이전부터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을 두고 자급자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건 한국도 해외 반도체 의존도를 축소하고 반도체 벨트를 조성해서 조금 비싸도 국산 쓰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이게 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그레이트 리셋의 일부인 거죠. 인건비 비싼 유럽도 준비 중이다.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으니 중국도 마찬가지. 공산당 간부들이 반도체 장비로 거하게 헤쳐먹던데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자금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건 좀 신뢰가 안 가긴 하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만도 반도체 산업의 한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할 것이다라는 건데,
그런데 시기가 중요하다. 최소 2, 3년은 세계적으로 분업화하던 게 있다 보니 확 끊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만은 이데올로기나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 특히 이익 측면에서라도 미국이 상당히 신경 써줄 것이다. 미국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여기 있습니다. 일본보다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내심 좀 흐뭇하네요. 저기 주황색이 대만인데 대만의 비중을 대폭 줄일 때까지는 노터치. 중국도 그냥 신용만 좀 하고 실제로 선은 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한다. 물론 움찔할 때마다 우크라이나의 학습 효과로 시장이 겁은 먹겠지만 대만 이슈는 오히려 단기적 매수 포인트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반도체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고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것, 그러니까 특히 중국이죠.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막고 각자 산업군별로 기본적인 것들은 생산해서 요소수 사태도 여러분 아시죠? 중국에서 석탄 발전이 안 돼서 요소가 생산이 안 되니까 전 세계의 디젤 차가 못 움직이고 산업군에도 디젤이 많이 쓰여서 요소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느끼니까 어떻게든 기본적인 것들은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취지가 바로 그레이트 리셋이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황색의 점유율이 점점 더 떨어질 때까지 22%, 20% 이런 것들이 정말 4%, 3%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미국도 대만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이제 유엔만 바라보고 있는데 러시아가 버티고 있으니 상정이 될 리가 없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중국도 같은 편 들 것이다. 당연히 중국은 러시아 편 들겠죠. 회의 열고 제재한 결의 돌리다가 어느 순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가족들은 갑자기 행방불명 될 것이다. 뉴스에서는 즉각적, 무조건 완전 철수라는 강력한 워딩이니 뭐니 하는데 저 단어 몇 글자 추가하는데 레이저 프린터로 인쇄하면 10원도 들지 않는다. 돈이 안 드는 립 서비스니 유엔 결의안이 빙글빙글 도는 동안 내전이 멈추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스템 만들어두고 알아서 회군할 것이다. 그죠? 내전을 계속해서 일으켜서 가스관의 문제를 만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야 높은 가스 가격, 유가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목적만 달성하면 조용히 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금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이든이 언제든 지켜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발표에서 우크라이나 때문에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킬 수는 없다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약간 우크라이나를 좀 등한시하는 이런 느낌의 말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크라이나는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남은 이슈는 미국의 크립토, CBDC의 행정명령과 금리뿐. 사실 금리는 이미 결정났고 행정명령만 이제 기다리면 된다. 전쟁은 당연히 여러모로 안타깝지만 투자자들의 이목에서 조금 벗어났다. 특히 어제 나스닥, 비트의 반등을 보면 이미 다들 셈이 끝났다고 보는 게 맞다. 그죠? 지금 전쟁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의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 하루 만에 수도를 점령했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도 파병을 안 한다 그랬고 나토도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왜냐? 아직까지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아주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데 리더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명령,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행정명령과 관련된 영상은 제가 우측 상단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금리 인상 외에 행정명령은 미국이 앞으로 크립토와 CBDC에 관련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것이냐, 친크립토가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꽤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보기 쉽지 않으시죠? 뉴스에서도 잘 이야기해주지 않는 내용인데 저희가 빠르게 분석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글과 영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는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영상 하단을 클릭해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글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의 댓글은 막아뒀지만 더 빠르고 정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오픈해뒀고요. 커뮤니티는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